한국산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 전자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 경제침략특별위원회의 양양자 부위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설계팀 상무로 근무한 분인 만큼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 누구보다 더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역으로 한국이 일본에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즉 일본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주지 않게 되면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들 소니 또는 닌텐도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D램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합하면 74.7%, 한국이 세계 시장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즉 한국이 일본과 거래를 끊어버리면 일본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나마도 19.9%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 중인 미국의 마이크론사인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부위원장은 또 이렇게 말했죠.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 못했다. 삼성과 SK에 찍히면 일본의 소니와 닌텐도 등의 회사들이 전자제품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되는 완전 마비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한국은 정말 신사적이죠. 유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대신에 일본에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도 이뤘고 올해는 소재, 부품, 장비에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할 것 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은 일본은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을 통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전했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지금 바로 철회하면 아베 내각이 일본의 극우 집단에 감당 못할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 서서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문제는 한국이 일본에 반도체를 주지 않는 등의 보복성 공격을 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말이죠. 지난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일본이 갑자기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 기억하시죠? 도대체 왜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는 그대로 두고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만 대한국 수출을 허가했을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듀폰이라는 대형 화학회사가 한국에 대규모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공장이 지어질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공장에 투자할 규모는 수천만 달러로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기에 충분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포토레지스트 점유율을 보시면 일본이 94%, 미국이 6%, 그동안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던 한국이 미국 화학기업과의 합작으로 조만간 완전한 탈일본이 가능해지고 이제는 일본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본의 공격에 대해 한국이 대응한 정도의 수준으로 일본의 타격은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타격으로 아베 내각이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일본이 기어다닐 때 한국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주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의 후원 아래 한국과 중국이 휘토르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시간에 지겹도록 봐왔던 이 주기율표에서 21번 스칸디움과 39번 이트리움 그리고 57번 란탄부터 71번 루테튬까지 총 17개의 원소들을 우리는 휘토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희귀한 광물들인데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카메라, 광섬유 등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첨단 제품들과
심지어는 군사 무기에도 사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전세계 휘토류 점유율을 보시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매장량도 4,400만 톤으로 압도적인 1위이고 생산 점유율의 경우 전세계 70%가 넘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압박을 가하자 중국이 휘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어 미국을 당황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중국이 글로벌 휘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미국이 수입하는 80%의 휘토류가 중국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휘토류가 없으면 첨단 제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값비싼 원자재를 대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단가가 폭등해 버릴 테니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국이죠. 이렇게 중요한 휘토류 분야에서 발빠르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한중 휘토류 협력의 자리에서 휘토류 화학물 제조 공정과 기술 및 제품 표준화뿐만 아니라 휘토류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연구 자석 및 촉매제 등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중 휘토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연구기관 및 업계와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확보하였고,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이어져 왔던 휘토류 활용 신소재 분야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이 한국의 굴복 외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2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도쿄 시내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주쿠, 에비스, 시나가와 등 도심에 있던 도쿄 시민들 머리 위로 갑자기 대형 여객기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9.11을 연상시키기 딱 맞는 그런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사실 이 비행은 일본이 도쿄 하네다 공항을 왕복하는 새로운 저고도의 비행기를 시험하는 첫 번째 비행이었습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으로 인해 항공기 트래픽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 새로운 노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항공 당국은 바람의 방향과 맞부딪히지 않으면서 가장 안정적인 비행 루트를 찾았는데, 문제는 미국의 요코타 공군기지 위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협의 끝에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노선을 시험 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교통부는 성공리에 잘 마무리했다고 발표했고요. 이 시험 비행은 3월 11일부터 6일간 더 많이 예정되어 있고 3월 29일부터 하네다 공항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국제선 운행 횟수가 6만 편에서 9만 9천 편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도쿄올림픽 때문에 갑자기 몰려오게 될 방문객을 무리 없이 하네다 공항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본 정부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쿄 시민들을 소음 공포에 힘들게 할 것이고 이 계획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노선 확정과 시험 비행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민단체들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시나가와부터 소음이 커지기 시작해서 신주쿠부터는 강력한 소음이 도심 전역에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단체의 대표인 키와미 오무라 씨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도 엄청납니다. 이러한 고통과 소음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런 노선이 엄청난 소음으로 인한 노이로제와 질병을 유발할 것이며 만에 하나 부품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회복 불가능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별의 별짓을 다하는 아베도 그냥 두는 일본 국민들의 특성상 점거농성 등 강력한 반대를 하면서 결국 비행을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100편 정도의 비행기가 시도 때도 없이 굉음을 내면서 머리 위로 지나간다면 아마 여러 사람 잡을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노인이 많은 일본 사회인데 그들이 겪을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은 SNS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쿄 시내를 유람하는 것 같아 신난다. 도쿄타워가 손에 잡힐 것 같다. 올림픽 국립경기장이 눈에 띈다. 멋있다.
물론 지상에서 이 비행기를 바라보고 SNS에 올린 글도 있습니다. 정말 크다. 정말 시끄럽다. 위험하다. 새로운 노선 절대 사절이다. 신주쿠에서 보니 생각보다 가깝다. 베란다에서 보니 멋있다. 등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한 시험 비행이다 보니 멋있어 보이고 신기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루에 수십 편의 항공기가 날아다니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울 것이 뻔하니까요. 정말 올림픽을 하다가 도쿄 시민들은 날벼락을 맞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 말고 방법이 없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공항 건설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일본의 허브 공항은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인데 이미 완전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쿠오카 공항 등 지방에서 해외로 나가려는 일본인들은 항공 요금도 더 싸고 시간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인천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에는 활주로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하네다 공항이 활주로에 여유가 있었기에 비행 루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미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비행 루트를 만든 거죠. 하지만 결국 하네다 공항의 수용과 관리 능력은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원활한 입출국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도쿄 시민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도쿄 시내로의 교통편 등 머리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도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능력도 안 되면서 돈을 쏟아부어서 치르게 되는 도쿄올림픽의 후유증은 엄청날 것입니다. 또 설사 이렇게 노선을 확충하면서 도쿄올림픽을 무사히 개최한다면 도리어 한국의 인천공항을 활용하는 방일 관광객이 더 많을 것입니다. 도쿄의 비싼 숙박비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한 허브 공항으로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니까요. 한국은 여유있게 인천공항을 자랑하면 될 것 같습니다.